어서 오셔. 자, 오늘은 속도 가속도를 먼저 하겠습니다. 덕분에 속도 가속도가 또 있어요. 그래서 페이지로는 115페이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속도 가속도가 여기도 있고 뒤에 또 있는데, 뒤에 가면은 적분에 있는 속도 가속도는 요거보다 조금 쉬우니까 미분에 있는 속도 가속도를 하겠습니다. 그거를 할 적에 먼저 요거부터 설명을 하죠. 변화율이 미분이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길이라고 하는 것이 있으면 길이라고 하는 것의 변화율을 구하라, 이런 말이 나옵니다. 길이의 변화율은 어떻게 되느냐? 여기서 변화율은 길이의 그 순간의 변화율을 구하라는 뜻이에요. 순간은 보통 생략해도 변화율 그러면 길이의 변화율이에요. 그러면 길이의 변화율을 구하라고 하면 이 길이를 구해요. 그 길이를 L이라고 하잖아. 그거를 미분하면은 길이의 변화율이라는 뜻이에요. 두 번째, 넓이의 변화율을 구하라고 하는 게 있어요. 넓이의 변화율. 그러면 넓이가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따져라, 이런 말이에요. 부피의 변화율을 구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부피의 변화율. 그러면 이거는 넓이의 변화율은 넓이를 구해야 돼. 먼저 식을 쓴 다음에 구해서 그거를 미분하라는 뜻이에요. 부피의 변화율은 부피를 구한 다음에 미분하라, 이런 뜻이 부피의 변화율입니다. 그러니까 요 길이가 얼마큼 변하는지, 넓이가 얼마큼 변하는지 그 순간에 변하는 걸 따지라는 걸 미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구하려고 하는데, 풍선을 바람을 확 불었어. 그러면 이렇게 금방 커지죠? 수박이 한참 지나면 이렇게 커지잖아. 똑같은 크기가 돼도 풍선의 변화율이 더 크죠? 그잖아요. 짧은 시간에 확 늘어나니까 그런 거를 구하려고 하는 게 미분이 없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실제 미분의 출발은 변화하는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를 찾으려고 했던 거지. 그래서 그거는 결국은 얘를 구해가지고 길이 구해서 미분, 넓이 구해서 미분, 부피 구해서 미분,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알았죠? 네, 지금은 원래 이게 이론적으로는 여기서부터 출발된 거야. 변화율이라는 게, 미분이라는 것이. 근데 이게 문제량이 대폭 줄었어요. 많지 않습니다. 자, 다음에 요거를 식을 쓰면 우리가 L 다시 하고 쓰잖아요. 요거 라그랑쥐의 기호고, 요거를 길이의 변화율은 시간에 대해서 미분한 거야. 길이를. 넓이의 변화율은 시간에 대해서 미분한 거야. 이렇게. 부피의 변화율은 시간에 대해서 미분한 거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요 부피를 구한 다음에 미분을 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이 나오면 이게 미분이란 뜻이구나 라고 알면 됩니다. 이렇게 쓴 사람은 라이프니츠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쓴 표현하고 이렇게 쓴 표현이 혼용되고 있어서 이런 표현이나 이런 표현이나 같이 씁니다. 근데 실제로는 뭐가 더 좋은 표현이에요? 왼쪽이 더 좋은 거야, 오른쪽이 더 좋은 거야? 오른쪽이 더 원리에 가깝습니다. 알았죠? 오른쪽이. 이런 표현을 같이 씁니다. 자, 그러면 요 길이의 변화율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요 길이의 변화율을, 길이가 변하는 비율이잖아. 그거를 속도라고 칭해요. 길이의 변화율은. 그래서 요거를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위치라고 하는 것이 있고, 아니면 높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위치나 높이라고 하는 것이 길이에 해당되는 값이에요. 위치는 X축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런 거를 위치라고 그래요. 알겠죠? 다음에 높이는 Y축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런 걸 높이라고 하겠지, 그지? 그래서 위치나 높이는 길이에 해당돼.
그래서 요 위치나 높이라는 식을 줍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배우는 여기 배우는 미적분원에서는 항상 요 x축하고 y축만 움직이는 걸 따져야 돼요. x축만 움직이거나 y축만 움직이는 걸 따집니다. 그 위치를 논할 때 물체가 여기다가 이렇게 옮겨갈 거 아니에요. 시간에 따라서 그거만 따지는 거예요. x축, y축 이렇게 움직이는 건 안 따져요. 이거는 못 따집니다. 알았죠? 우리가 배울 거는 단편적으로 그냥 2차원인 경우만 따지지 1차원인 경우만 이렇게 x축, y축을 움직이는 것들에 대해서는 다른 단원의 동원을 받아야 돼. 알았죠? x축, y축을 움직이는 거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우리는 요 x축만 움직이는 거, y축만 움직이는 것만 따집니다. 알겠죠? 여기를 막 움직이는 x좌표, y좌표가 다 같이 뒤바뀌는 거는 벡터라는 도움을 좀 받아서 구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배우는 거는 이제 평면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일직선상에 있는 것만 따집니다. 위치나 높이가 길이에 해당돼요. 그래서 요거를 미분해요. 그러면 속도라고 하는 것이 돼요. 그런데 속력이라고 하는 것이 나올 때가 있죠. 속력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면 이거는 속도라는 것을 구해가지고 절대값을 씌운 것을 속력이라고 합니다. 다음에 속도라는 식을 한 번 더 미분해요. 그러면 결국은 위치를 두 번 미분한 거죠. 두 번 미분한 것까지 고등학교에서 배워요. 이거를 가속도라고 합니다. 속도에 속도가 더해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얘는 벨로시티라고 그러고 여기는 악셀레이션이라고 그러죠. 얘는 가속도라고 하는데 가속도의 크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우리를 가속력이라고 하면 되겠지. 가속력이라고 하는 것은 가속도를 구해가지고 절대값을 씌우면 가속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속력이라는 용어를 안 씁니다. 있는데 수학에서 빠졌어요. 그래서 가속력이라는 용어는 쓰지 않고 가속도의 그냥 크기 이렇게 나옵니다. 알았죠? 속력이라는 말은 있는데 가속력이라는 있어야 되는데 있었는데 없어졌어요. 용어는 그렇게 된다. 그래서 요거에 대한 걸 하는데 실제로 요거를 구하는 게 더 중요는 합니다. 그래서 일부 많이 빠졌어요. 자, 문제로 가겠습니다. 704번. 704번. 원점을 출발해서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에 시각 T에서의 위치가 이렇게 돼 있죠. 출발은 원점이죠. 0에서 출발하는 거지. 그 다음에 위치라고 하는 것은 X. 이 말은 X축위에 시간에 따라서 여기서 출발했는데 시간이 변하면 얘가 여기 갔다 여기 갔다 여기 갔다 하겠다는 뜻을 식으로 나타낸 거다. 그게 얼마냐? T세제곱 더하기 AT제곱 T세제곱 더하기 AT의 제곱에 마이너스 2T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알겠죠?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기서 X라고 쓴 거는 여기만 움직인다는 뜻이야. 공간을 이게 평면을 움직이는 건 아니에요. 다루지 않습니다. 평면을 움직이는 건 다루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거 미적분 2에서 합니다. 알았죠? 그건 미적분 2에 나와. 그래서 이렇게 생겨가지고 얘가 위치가 여기 위를 움직이는데 t 3에서의 속도를 구하라. t가 3일 때, 즉 3초가 됐을 때의 속도는 얼마에 해당되느냐? 대구 톨게이트를 지날 때 우리 아빠 차의 속도가 있을 거 아니야? 그 속도가 얼마냐를 구하라는 뜻이에요. 그럼 얘를 미분해 주죠. 그럼 미분하면은 x 다시 이거를 v라고 쓰면 돼요. 근데 t에 관한 식이니까 보통 vt라고 쓰겠죠. 미분하면 3t의 제곱 더하기 2at 마이너스 2입니다. 근데 3을 집어넣었더니 속소가 13이니까 여기다 3 집어넣죠? t에다가 3을 집어넣은 게 13이란 뜻이고 3을 집어넣으면 27 더하기 6a 마이너스 2는 13. 계산하면 a가 나오겠죠. 그래서 704번, 5번, 6번 다 이런 내용입니다. 내용이 어려운 건 아닙니다. 그래서 요걸 위치를 미분하면 속도, 속도를 미분하면 가속도. 알겠죠? 근데 이 내용이 설명이 됐어요. 제가 전에
서울에서 부산까지 갈 때 이렇게 가면 아빠 차가 어느 지점을 지날 때 속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접선의 길이가 속도를 뜻하는 거거든. 여기는 이만큼 크고 여기서는 조금 더 속도가 줄어들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뜻이지. 여기서는 멈췄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프의 접선의 기울기가 속도랑 같은 거란 뜻입니다. 근데 당연히 이 순간 속도를 따지겠지. 순간 속도가 순간 변화율인 거야. 자, 그 다음에는 어디 하나를 보냐면 709번 하나 볼까요? 704번 이쪽에 해당되는 거는 요 속도 가속도가 제일 쉬워요. 중학교 때 속도 가속도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속도 가속도가 제일 쉽습니다. 속도하고 가속도. 자, 709. 중학교 때 속도 가속도 안 배우니? 중학교 과학 시간에 안 배워? 과학 시간이요? 배우나? 안 배워요? 저하고 좀 바뀐 게 있죠. 우리 이런 거 있잖아? 고등학교 때 되면 이렇게 생긴 거는 절대값으로 하라고 배우잖아요. 그죠? 기억나요? 이렇게 배워요. 근데 중학교 때 이거를 이렇게 고치라는 말이 없습니다. 이게 교과 과정에서 빠졌어 이게. 근데 고등학교 때는 당연히 이렇게 배워. 그 사이가 없어요. 알았죠? 가끔 교과 과정을 개편하면서 이게 연결이 안 된 게 한두 개 있습니다. 자, 여기 되고 709번 가야 돼. 709번. 원점을 출발합니다. 0에서 출발해 가지고 움직이는 시각 t에서의 위치가 돼 있어요. 마이너스 3분의 1에 t의 세제곱 t의 제곱 마이너스 2t 이렇게 생긴 식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알려준 거죠. 1부터 6까지 1초에서 6초까지의 속력의 최대값을 구하라고 했죠. 속력이라는 말이 나오면 속도의 절대값이에요. 속도라는 걸 얘를 미분할 거잖아. 그러면 마이너스 t제곱 그 다음에 더하기 2t 미분하면 그죠? 마이너스 2의 절대값이 되는 거죠. 어차피 절대값은 양수니까 t의 제곱 마이너스 2t 다음에 플러스 2라고 써도 큰 무리가 없겠고 그죠? 그러면 요 절대값의 그래프는 어떻게 처리하기로 했냐? 요거의 그래프를 그려서 음수 부분을 꺾어 올려주는 거거든. 얘의 그림을 그려야겠어. 2차니까 당연히 완전 제곱해줘서 그리면 되겠죠. 더하기 2입니다. 뭐 당연히 양수잖아 이거. 그죠? 그러면 얘가 어떻게 되냐면 얘가 어차피 양수네. 그러면 얘가 1,t축에 의하면 1,1일 때를 지나서 이렇게 생겼는데 꺾고 올라갈 게 없네. 문제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냐면 1부터 6까지 가니까 1초부터 6초까지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죠? 최대값은 6을 집어넣어 6초를 집어넣었을 때가 최대값이다. 그래서 26. 그렇죠? 이 문제 잘못 만들었지. 아니 실제로 만들려면 문제가 이렇게 나와야 정상 아니야? 그래야지 얘가 꺾고 올라가서 이렇게 해가지고 따져라가 해야 되는데 문제를 좀 잘못 만들었네요. 709번은 이렇다. 한 장을 넘깁니다. 710. 710번. 들리죠? 네. 710번. 원점을 출발한다 이렇게 돼 있어. 0에서 출발, 여기서 출발해가지고 이렇게 움직일 거란 뜻이야. 위치가 3분의 1 t의 세제곱 3분의 1의 t의 세제곱에 2분의 5의 t의 제곱 더하기 6t 이렇게 주어진다.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알겠죠?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건 아닌데 저렇게 식을 찾아뒀다. 그럼 저 식을 보고 얘 위치가 있는데 출발 후 처음으로 운동 방향을 바꾼다는 거는 물체가 출발한 다음에 멈칫하고 나서 뒤로 와야 되죠.
그래서 멈칫했다는 거는 이 물체가 정지해야 돼요. 그죠? 정지한다는 얘기는 속도가 0이 되는 거예요. 속도가. 높이를 따질 때는 돌을 던졌잖아? 그럼 올라가다가 멈춘 다음에 내려오겠죠, 그죠? 그래서 이 돌이 가장 높이 올라갈 때는 어디냐? 그러면 이 속도가 0이 될 때예요, 그죠? 그래서 방향을 바꿀 때는 속도가 0이 될 때입니다. 그러면 속도를 구하면 되죠? 그러면 t의 제곱 빼기 5t 더하기 6이네요. 이게 0 되는 값은 얼마냐? 꼭지점. 응? 이거냐? 그래서 2초하고 3초 있죠? 그러니까 2초일 때 한번 멈추고 3초일 때 멈추고. 그러니까 0초, 1초, 2초 멈췄다가 3초 갔다가 다시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죠? 이 물체는 어디로 갈지 몰라. 그러니까 한번 움직였다가 멈췄다가 왔다가 다시 움직이는 거예요. 이렇게 된다는 뜻이야. 그러면 2초 후에 멈추는 거죠? 그러니까 가속도를 구하죠. 그럼 속도를 한 번 더 미분하면 가속도겠죠? 2t. 근데 2초일 때 멈췄으니까 그때의 가속도는 마이너스 1입니다. 가속도는 두 번 미분한 거니까. 자, 712번 있어요. 요거 하나를 풀어주세요. 712번. 12번이요. 네, 저거요. 712번. 아니 이티 너 책 없냐? 네. 아, 얘기를 해줘야지. 몰랐네. 책 선생님 한번밖에 없네. ET 마이너스 5 다음에 저거 뭐예요? 엄청 긴 짝대기. 아, 이거는요. 요렇게 생긴 식에다가 요 식에 t 값에 2를 넣으라는 뜻의 약속이요. 그렇구나. 이거 이 식에다가 2를 넣어라. 그래서 이 약속을 이렇게 보통 짝대기를 긋고 밑에 씁니다. 다시 해봐야지.
때 그 원점을 향하는 어제 쌤 다 풀라인이다. 이 0이 무슨 의미야? 이따 쌤한테 물어봐. 뭐라 그건 안 나왔는데 쌤 집을 찾아가. 은규야 이유는 쌤이 어디 풀라인? T가 끊이는 시간이지. 712번 아니야? T가 3. 아 근데 기억이 안 나. 잠깐 시간이 1초 3초지. 아 1, 아, 0이랑 아니야. 0이 아니고 아니면 1초 3초. 1초 3초야? 이 초야? 엄청 도착한 시간이. 이제 너는 학원 숙제 하니? 그러면 맞고. 그러면 이게 속도가 아니야? 그러네 이게 초네. 이제 샤워. 딱히 생각 안 넌 해. 정말 일당자야 2초. 자습 시간. 2초. 이게 3초 때 원점이 끝나잖아. 그럼 2초 때는 원점이 향상 안 하지. 맞나? 아니. 아 그러네 넌 정말 천재야. 유진이 쑥스러워한다. 개소리야. 존나 좀. 아니 양수 매점에 핫식스 파나? 안 팔겠냐? 너 같은 애들이 얼마나 많은데? 안 팔면 나 그냥 이거 박스채로 갖고 갈 생각이었어. 근데 거기 원프로는 아니지. 존나 비싸. 너라면 밖에서 사놓고 들어가야 돼. 성공할 때 사. 네 참. 하나에 보는 거는 다이소가 그 단종시키지 않았으면 종류 개 많은데 이거 CD가 아니 근데 너가 와서 이거 찢어준 거를 의미로 만들어도 실패했어. 저희 안 펴져. 안 입은 거 난 3칸 다녀오자. 너무 그거 어디 가볼까? 아니 그 오각형 만들고 접는 거 아니었어? 나 집에는 삼각형을 만들고 여기서 돌리는 거야. 그러니까 돌리면서 접는 거. 그거 맞잖아. 근데 난 안 돼. 그러니까 계속 위 한 번, 아래 한 번, 위 한 번, 아래 한 번. 잠깐만. 이게 딱 내수가 오잖아. 그러면 이게 아니 내수가 이렇게 잡아. 그러면은 한 번 감으면은 위로 가거든. 그 위로 이렇게 두고 보여주는 거지. 응. 실패했어. 이분에서 저번에 그래서 스테이션 시간에 그냥 계속 만들고 있었어. 근데 쌤이 나 지금 얘 그런 복귀 기술 한다니까. 얼마네? 넌 평소에 잘하는 데인데 별 이상한 걸 만지작거리고 있으면. 푸셨나요? 네. 저기가 그 말씀이가 712번 됐죠? 됐어요? 네. 오른쪽에 713번 직선 도로를 달리는 어떤 자동차가 제동을 걸었다 이거죠. 그러면 정지할 때까지 t초 동안 움직인 거리가 있을 거 아니야? 띡 해가지고 간 거리가 있는데 그 거리가 60의 t에다가 마이너스 5t제곱이라는 관계가 있었다. 그랬을 적에 제동을 건 후부터 정지할 때까지 걸린 시간은, 그럼 정지했다는 얘기는 멈췄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속도가 0이 됐다는 뜻이죠. 그러면 속도는 미분하니까 60 마이너스 10t 0 되는 값이니까 6초 후에 멈춘다 말이죠. 그래서 아빠랑 차 타고 가는데 아빠 그러면 아빠가 깨 밟지 바로 멈출 수가 없어요. 이쯤 가서 멈춘다. 그래서 그 제동거리가 얼마쯤 돼야 되냐? 보통 계산해 보면 100km 갈 때는 10m. 그죠? 보통 그렇게 측량이 돼. 그 정도가 돼야 탁구 앞에서 쓸 정도 된다. 이런 뜻이에요. 알겠죠? 그리고 가끔 그 뭐 텔레비에 그 교통사고 그 방송 보면 어우 뭐 260로 달리는 사람들 차가지고 요즘 차에 근데 계기판이 한 200까지 나오잖아요. 여러분들 나중에 연어 따시면 해봐. 근데 요새 차들은 좋아서 200 넘잖아요. 아무 느낌도 없습니다. 200 넘어가야죠. 작년엔가 뭐 브래드 피트가 나온 자동차 정주하는 영화 있지 않았어요? 예. 마지막에 막 하늘을 날르듯이 그러다 죽어요.
좋습니다. 넘어갑니다. 위로 던진 것도 하나만 하면 되겠습니다. 자, 위로 13번이 던진 아니에요. 어디요? 13번. 뭐? 했잖아. 13분 했잖아 지금. 6초. 6초. 왜 6초? 속도가 0 되는 값이 6이 나와요. 6. 그 t가 초란 뜻이나 초. 그래서 이게 원리 대화가 뭐냐면 길이의 변화율은 시간에 따라서 변한 거잖아. 우리가 계속 미분을 x로 했잖아. 근데 사실은 x가 t의 의미를 갖는 거야. 시간에 따라서 변화율, 시간에 따라서 넓이 변화율, 시간에 따른 부피 변화율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보통 우리 삶에는 다 시간에 따라서 변하잖아요. 당연히 시간에 따라서 나오는 게 맞죠. 그래서 원래는 이런데 이걸 함수에 적용하면서 라그랑주가 f를 미분한 걸로 x로 바꾼 것 뿐입니다. 자, 이렇게 된다. 다음에 717번. 지면으로부터 10m 높이의 지점에서 처음 속도, 여기가 10m예요. 이렇게 10m 지점에서 처음 속도 5로 여기서 던졌는데 여기서 5m/초로 던진다는 거지. 처음 속도로 팽 던져서 떨어졌다 말이지. 이렇게 떨어진 돌의 높이를 h라고 하면, 땅에서의 높이를 h라고 하면 이 h는 우리가 작성하지 않고 줍니다. 10 더하기 5t 마이너스 5t 제곱이죠. 근데 요게 잘 보면 요 식이 몇 차예요? 2차 식이죠? 네. 우리가 전쟁이 났어. 그럼 여기서 포를 쏘잖아? 포를 쏘면은 포가 이렇게 갔다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요 함수가 2차 함수예요. 포를 쏘면은, 그죠? 던지잖아? 그러면 이 던져서 올라가다가 이렇게 떨어지잖아. 요 함수의 그래프를 추적하면 얘가 2차 함수입니다. 경희대 논술에 나왔어요. 뭐라고 나왔냐? 벡터를 이용해서 얘가 이렇게 포를 쏴 떨어진 게 얘가 2차 함수임을 증명하세요. 2차 함수입니다. 알았죠? 다른 함수가 아니고 무조건 2차 함수야. 그래서 포를 쏘면 이렇게 뚝 떨어지잖아요. 요게 2차 함수예요. 요 2차 함수를 2차 대전 때 이게 굉장히 발전이 됐어요. 그래서 그 전에 1차 대전 때는 아군하고 적군이 싸우잖아? 그 포를 쏘잖아? 같이 죽어. 포가 막 아군한테도 날라오고 막 안 되겠어. 그래서 요거를 아주 정밀하게 만들었죠. 독일이. 그래서 아군 적군 있으면 적군만 죽이도록 정확하게. 지금이야 뭐 유도하니까 상관이 없겠지만, 그래서 요 2차 함수입니다. 그래서 요 식은 당연히 2차로 나오는 게 맞아요. 우리가 지금 유도할 수는 없어도 당연히 이건 2차가 이렇게 생겨가지고 땅에 떨어질 때의 속력을 구하잖아요. 그럼 땅에 떨어질 때 여기 떨어지는 순간에 여기서 맞으면 아플 텐데 이때의 속력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럼 땅에 떨어졌다는 거는 높이가 0이 될 때를 뜻하겠죠. 땅에 떨어질 때는, 그죠? 멈출 때는 속도가 0이겠지만 땅에 떨어질 때는 높이가 0인 거야. 그래서 얘가 0이 되는 걸 찾아야 돼. 높이니까. 그러면 마이너스 5로 나눠주면 t제곱 마이너스 t 마이너스 2인가요? 그러면 2하고 1이니까 초가 음수초는 제외하는 거죠. 시간이라는 거는 음수는 없어요. 이거는 암묵적인 수학의 약속이야. 음수 당연히 없는 거야. 그래서 마이너스 1초는 제외하는 거죠. 그죠? 음수가 있다. 그럼 우리는 지금 그 뭐죠? 타임머신을 만들었다는 얘기인 거야. 못 갑니다. 과학적으로 증명이 됐죠? 과거로 가는 타임머신은 없습니다. 알았죠? 자, 이렇게 해서 떨어질 때의 속력을 구하면 2초에 떨어져. 그때의 속력을 구하라는 건 이걸 미분하냐는 거잖아요. 그러면 5-10t 여기다가 t에다가 2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5. 마이너스라는 건 내려간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엄청 아프다 이런 뜻이죠. 마이너스 15. 혹시 우리 중력가 속도가 얼마인지 알아요? 9.8. 마이너스 9.8m/s 제곱이잖아요. 그래서 그 정도보다 더 아프겠다 이죠. 여기 있으면 머리가 깨집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내용은 이 정도까지입니다. 그래서 속도 문제는 내용이 어려운 건 없어요. 이게 수학하고 절대값 아니에요. 어디 가요? 정리. 속력이랬어요? 네. 그러면 절대값이죠. 그죠? 속도면 마이너스 15인데 속력이면 당연히 15라고 쓰시면 됩니다. 자, 이 내용은 수학하고 과학의 영역이 겹쳐져 있어요. 그래서 전에는
과학의 문제가 꽤 있어서 나중에 이 논란이 됐습니다.